네, 한국 정부는 오랜 국제 표준에 따라서 임시 석방을 허가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변호팀인 MH그룹이 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 변호팀은 지난 8월에는 국제법을 어겼다면서 불구속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죠. 박 전 대통령 구속 결정이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인지 팩트체크팀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구속에 대한 국제 표준이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체결한 규약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1990년 발효된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입니다.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도 자의적 구금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구속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번에 이제 구속 연장이 된 건 역시 법 절차에 따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변호팀은요, 구속은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역시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에 회부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기준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국제표준의 보편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유엔 국제 규약들을 현재 지켜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에서 국제규범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고인 보호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크게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2002년에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사법 운용에서의 인권이라는 보다 세세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구금은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것이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최약국의 몫이다. 지난 13일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최약국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적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오히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말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내법 절차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제법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 실제로 유엔에서 문제가 있는 구금이다라고 판정을 내린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요, 카메룬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영장 없이 체포돼서 16개월 구금된 일이 있었는데 묵홍 사건이라고 합니다. 1994년에 자의적 구금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터키 사례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금된 장소를 사법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사건. 이에 대해서 1999년에 자의적 구금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이같이 결정을 하면 해당국의 석방을 권고합니다.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이런 사례들하고 박 전 대통령 상황은 많이 달라 보이고 어쨌든 조만간 유엔에 진정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가 되면 이곳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세부적으로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구금인지, 양심과 종교 자유 등에 반하는지,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지, 그리고 난민 또는 이민자에 대한 장기 구금에 해당하는지, 마지막으로 정치적 박해인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치 보복을 당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실무그룹은 절차적 검토를 한 뒤에 각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한국 정부의 답변까지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